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주가는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1년 만에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더 났습니다. 6만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자, 최근에 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일단 10만원 좀 넘겼다가 최근에는 9만원대에서 좀 이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회복세 이어갈지, 그리고 뭐 전고점 돌파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일지 분석을 통해 주가의 흐름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기관이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과 함께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개인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단기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2.23%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뭐 걱정할 건 없는 수치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이제 과거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오더니 두 자릿수까지. 자, 그래서 최근에는 좀 부담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대차장고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상당히 좀 악재로 볼 수가 있겠죠. 단기 악재인데, 이 한미반도체에 있어서는 좀 저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게 지금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을 받는 게 보통인데, 이게 오히려 호재가 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숏스퀴즈로 또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럴 때는 주가가 급등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숏스퀴즈 100% 나온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악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숏스퀴즈가 나오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된다든지, 뭐 지금 한 달 남았죠. 8월 13일 날 실적 발표니까. 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와 이런 협력 관계 완전히 좀 회복이나 확대 뉴스, 그리고 뭐 TSMC, 삼성 등의 이런 신규 수주라든지 그런 좀 호재들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숏스퀴즈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고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0, 3,700, 3,200 여기서 좀 쉽니다. 이제 1,500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반등 성공, 5,500 크게 올라갑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7,800 내년 1조 돌파, 후년 1조 2천 근처. 자, 꾸준하게 가파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600, 더블업 1200, 1100 이때도 마찬가지로 쉬어갑니다. 300까지 떨어졌었고 작년 반등 성공해서 매출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상승 흐름 3,900, 5,400, 6,100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상승 흐름. 자, 그래서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280에서 690 크게 올랐고요. 2분기 500대에서 900대 마찬가지. 자, 3분기 990에서 1200, 4분기 700에서 1000. 자, 그래서 뭐 각각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견조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20대에서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30, 20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향후에도 20 근처 혹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부채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걱정 전혀 없습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ROE가 또 굉장히 강점이죠. 20, 30, 20, 50까지도 올랐었고요.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올해 큰 폭의 상승 이어가면서 40대 후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향후에도.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EPS도 꾸준한 상승 흐름, 큰 폭의 상승 이어가고요. 이어서 올해 배당금은 720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78%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소소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PER은 현재 26.7배, PBR은 8.6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뭐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많이 싸다, 오른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과대 낙폭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바 저평가 구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 영업이익은 53% 증가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고객사양 TC 본더
납품 일정 조정으로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경쟁사 또한 일부 지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점은 아쉽긴 합니다만, 올해 2분기 지역별 실적을 보시게 되면 국내와 중국 매출 비중이 10%에서 20%로 감소하는 반면에 대만 실적이 60에서 70% 대부분을 좀 차지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개발에 나설 거라는 소식은 좀 아쉽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지난달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을 건설해서 HBM 생산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한미반도체 외에도 하나 세미텍, 세메스 등이 하이브리드 본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위 자리를 뺏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어쨌든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투심에는 좀 아쉽게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메모리인 6세대 HBM4 전용 장비 TC본더 4를 생산 시작했다고 4일날 밝혔습니다. TC본더 4는 지난 5월 프로토타입으로 출시가 된 이 새로운 장비가 되겠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에 나설 예정이고요. 글로벌 HBM 제조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HBM4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 제품.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SK 하이닉스의 공급망 다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이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TC본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력은 입증을 받은 상황인데요. 자, 업계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등 시장으로 매출처를 다각화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TC본더 매출 내 고객사 비중은 25년, 자, 올해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40에서 40%, 그리고 해외 업체 60%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 다소 높습니다. SK 하이닉스. 근데 이제 26년, 내년에는 이제 해외 업체 비중이 6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겠죠.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줄어든 SK 하이닉스의 물량만큼 그걸 해외에서 좀 메꾸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미반도체 올해 HBM 투자를 위해서 7공장을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올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TC본더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요. 내년에는 2조 원 규모까지 캐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7공장에서 생산되는 첨단 TC본더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에 공급되는 16단 이상 HBM 생산에 활용이 될 예정이니까 또 미래 모멘텀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들이라든지 이런 좀 불확실성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호재도 가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거는 단기로 보는 종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장기, 초장기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기회 가격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떨어지고 지지부진하더라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여전히 좀 기회 구간으로 좀 신규 진입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쇼트 퀴즈 가능성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일단 12만 5천 원 보고 있습니다. 중기 관점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여기서 팔고 나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꾸준히 좀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웬만하면 좀 장기 이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2배까지도, 벌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20만원 근처, 정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빠르면 한 1년 정도 보고 있고요. 1년에서 늦어도 한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도달 가능성 있지 않을까. 왜냐? 지금 일단 국내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잖아요.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까지 한번 노려보자. 단기 먹지 마시고 중장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들어가신 6만원, 7만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더 잘하셨죠. 오히려 비중 확대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확대하는 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충분히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여전히 좀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자,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물타기 전략입니다. 일단 라인을 하나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08,000원. 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125,000원 중기 목표 주가를 드렸는데 요 밑으로 가능하신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중장기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능하신 데까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내려주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리기 조금 늦은 감도 있긴 한데 여전히 그 나쁘진 않아요. 그 점에서 물리신 분들 물타기가 완벽히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물 더 타주시고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그냥 관망만 하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 계속 사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요 라인은 뭐냐? 요 밑에 계신 분들은 물 타지 말라는 구간이에요. 108,000원 언더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물 타봐야 얼마 안 내려오죠. 비중만 괜히 늘어나니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타지 말라는 구간 설명드리면서 오늘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